일단 행렬 설명드릴게요. 행렬. 행렬은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대.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한번 적어봤대. 그냥 뭐 70, 80, 90, 85, 75, 95 이렇게 적어볼게. 나 뭔가 자료라는 게 있는 거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료는 이 A라는 사람의 얘가 있고 이 B라는 사람의 얘가 있고 걔네 그 각 A, B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 행렬은 이 수나 문자를 같은 것들을 70, 80, 90 그리고 85, 75, 95를 이렇게 써주고 바로 해주는 게 행렬이라고 우리가 약속해. 그냥 내가 제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다?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수나 문자들이 보통 적혀져 있는 거다. 내가 제대. 자, 그래서 아까 이 노란색 이야기를 했다. 이 가로를 가로라고 하기에 가로를 행이라고 해. 뭐라고? 행. 세로를 세로가 이거겠지? 맞니? 얘를 뭐라고 할까? 열이라고.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해. 행열 이렇게 가로가 행, 세로가 열. 자, 그럼 볼게. 야, 이게 첫 번째 가로야. 이게 두 번째 가로야. 그러면 구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라고 할까? 1행, 2행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세로열 1열, 2열, 3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 내가 제일 괜찮을까? 좋다. 가로가 몇 칸이에요? 2라고 적을게. 곱하기라고 적을게. 자, 이게 연산 곱하기는 아니다. 곱하기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로열이 몇 개였어? 2 곱하기 3이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의 뭐다? 행렬이라고 하고 일종의 2 곱하기 3은 크기라고 생각해줘도 돼. 크기. 행렬의 크기가 가로 몇 개? 2개. 세로 몇 개? 3개.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럼 이렇다. 이 교차하는 지점에 숫또는 문자가 적힌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성분이라고 할 거야. 성분. 그러면 여기에 교차하는 구간의 성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적히겠지? 맞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성분이 어떤 특정 수인지를 알고도 있지만 우리가 이 2 곱하기 3 행렬에서 이렇게 해보면 A1, 1 보통 소문자로 성분을 적어. 그럼 1행 1열이니까 앞에는 행을 뜻하는 거고 뒤에가 뭐다? 열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A의 2의 1열 성분. 얘는 A의 1행 2열, A의 1행 3열, A의 2행 2열, A의 2행 3열 이렇게 적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면 AI라고 쓸 거예요. 앞에 게 I, 행이고요. 뒤에 J가 뭐다? 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 저기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만약에 행렬이 하나로 딱 예요. 이 행렬입니다. 라고 결정이 되려면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겠네. 일단 뭐가 결정돼야 될까? M 곱하기 N이다 라고 하는 뭐? 이 행렬의 무슨 기? 크기. 그리고 각 뭐까지? 성까지가 다 정해져야지만 하나의 행렬이라고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될까? 조금만 더 풀고 갈게. 만약에 행렬이 하나가 결정될 때는 크기와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행렬이 두 개가 들어갔어. 그래서 그 두 행렬, 즉 두 행렬이 같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볼게. 자, 그래서 대문자로 한번 적어보면 A라는 행렬 A, B라는 행렬 B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같다라고 되려면 두 가지가 또 만족을 돼야 되겠지? 일단 뭐가 같고요? A 행렬과 B 행렬의 크기가 일단은 같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는 뭐까지 같아야 될까? 성분까지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행렬이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게. 2 곱하기 2 이렇게 볼게. 그럼 행이 몇 개다 하는 거야? 열은. 자 그럼 A도 2 곱하기 2x2고 B도 2x2다. 그러면 성분은 소문자로 적으니까 A 1, 1 여기 얼마? 1, 2 A 2행 1열 A 2행 2열 성분 됐냐? 같다. 자 B의 B 행렬이기 때문에 1행 1열 B의 1행 2열 B의 2행 1열 B의 2행 2열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뭐다? 같다가 아니야. 뭐가 돼야 되니? 얘랑 얘랑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얘랑 얘랑 같고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이 n 크기와 이 크기 얘 두 개가 뭐하면 같을 때 보통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는데 얘는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해요. 정사각 행렬. 그럼 정사각 행렬은 행과 열의 크기가 같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1 곱하기 1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고 3 곱하기 3도 있는데 보통 2 곱하기 1을 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럼 이 행렬을 왜 배우는데? 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식이 여러 개가 있어. 연립방정식 뭐 이런 거. 식을 한 번에 딱 계산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행렬 얘를 이용할 때 되게 편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자료의 값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냐? 계산도 되게 빨라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뭘 다룬다? 행렬의 계산을 하는 거다. 알겠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맨 뒤에 배우는 거는 행렬의 계산만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갑시다.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 곱셈까지 갈 겁니다. 원래는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어요. 근데 내외적은 보통 기하에서 하고 외적은 대학 끝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곱셈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행렬의 곱셈과 뺄셈을 하고 싶어. 그럼 수의 덧셈이랑 뺄셈이랑 똑같겠지? 그럼 어떤 행렬이 주어지든 더하고 뺄 수 있을까? 는 아닌 것 같거든. 뭐야?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이 성분이라는 게 있는 게 행렬이잖아. 그럼 뭔가 더하면 성분끼리 더하잖아. 성분끼리 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기가 같으셔야 돼요. 크기가 같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직사각 행렬 뭐 2 곱하기 3도 있고 3 곱하기 2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간단하게 그냥 2 곱하기 2에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 얘를 다룰게. 크기가 몇 곱하기 몇이다? 2 곱하기 2다. 그럼 얘 A의 얼마나고? 1, 1 1행 2열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 B의 1행 1열 B의 1행 2열 2행 1열 2 이렇게 된 거거든. 일단 크기가 같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덧셈 또는 뺄셈 할 수 있다. 자, 행렬 A 더하기 B 행렬과 행렬을 더할게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대응되는 위치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A의 1, 1, 1행 1열과 B의 1행 1열 성분을 뭐한다? 더하시면 되고 1행 몇 열? 2열과 B의 1행 2열을 더해주시면 돼요. A의 2행 1열과 B의 2행 1열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A의 2행 2열과 B의 2행 2열을 더해주시면 행렬이 뭐다? 덧셈인 겁니다. 자, 그럼 뺄셈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각 성분끼리 보여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러니까 어려울 게 1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라는 행렬과 B 플러스 A라는 행렬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연산은 덧셈이지 뺄셈은 아닙니다. 야, 이 성분끼리 더하고 성분끼리 더한 결과가 서로 같을까? 라는 건 뭐가 성립한다라는 소리야? 덧셈에서는 무한 법칙이 성립하니까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순간 없다라고 너네가 알고 써야 된다는 소리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그다음 자 이런 거예요. A와 B, C의 합이 있는데 행렬 A, B 행렬을 먼저 더하고요, C 행렬을 더한 거와 B 행렬과 C 행렬을 먼저 더해준 뒤에 A 행렬을 더한 결과도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다 더했으니까 같겠죠. 그럼 얘도 뭐다? 결합 법칙도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뭐한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쓰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이 정도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냐? 자, 지금부터 하는 거 별표. 자,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자, 저게 영행렬. 자, 그리고 A라는 행렬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A 행렬 이렇게 두 개를 잡았다. 자, 근데 크기는 이 A라는 크기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뭘 대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냥 2 곱하기 1로 그냥 약속하는 것 뿐이다. 3 곱하기 2는 상관없다. 자, 영행렬이라고 하는 건 착각하면 안 된다. 숫자가 아니라 영행렬이라는 소리다. 자,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 A, I, J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그랬어. I 행의 J열의 성분. 맞나? 교차하는 거. 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뭐야? 죄다? 0이라는 거야. 죄다 0이다. 모든 성분이 뭐다? 0이다. 그럼 영행렬은 하나야 졸라 많아? 졸라 많아. 크기가 따라서 그냥 성분이 다 0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모든 성분이 그렇다. 자, 그리고 수에서 한번 볼게. 자, 3이라는 게 있다. 어떤 연산이야? 덧셈이지? 3, 자기 자신이야. 자, 그럼 뭐 더해야지 3이 되니? 0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0은 이 숫자 0은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그래. 일단은 좀 알아둬. 항등원. 자, 항등원이 뭐냐면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덧셈뿐만이 아니라 곱셈도 있겠지. 그럼 3 곱하기는 3이 돼야 되는 자기 자신은 뭘까? 1. 그게 항등원이야. 뭐에 대한? 곱셈이라는 거에 대한. 옛날 교육과정에는 있었어. 일단 좀 알아둬라. 맞물리는 게 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갈게요. 3인데요. 덧셈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아까 항등원이라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왔죠. 그럼 보세요. 뭐를 더해야지 항등원이 됩니까? 할 때 얘를 그 덧셈에 대한 뭐다? 여번이라고 그래요. 여번. 얘는 뭘까요? 3에 못 붙으면 돼. 그게 얘야. 그러니까 영행렬이라는 거 배우는 이유가 있고 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을 배우는 이유가 이 덧셈에 대한 항등 여번에 관련된 거라서 일단 다룰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볼게. A 행렬이 있어. 0이야. 자, 숫자 0이 아니라 영행렬인 거다. 응? 그럼 얘 크기와 얘 크기가 어때? 같아야 되는 거다. 그럼 자리를 바꾸어도 뭐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지? 근데 그 결과가 뭐야? A지 뭐. 왜? 이 영행렬은 항등원 개념일 거니까.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A라는 행렬이 있다. 근데 항등원에 관련된 영행렬이 되려면 뭐 더해야지 행렬이 돼? 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각 성분의 역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니까 뭐다? 여번이겠네. 이렇게. 자, 알아들어? 여기까지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두 번째인가요? 실수대야. 자, 나주배도 아니고 실수대야. 실수대. 자, 얘는 조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K라는 수가 빼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 A라는 행렬을 2x2 정사각 행렬이라고 딱 잡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각 성분에 뭐 하시면 될까요?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행 2열에 K 곱하고 A의 2행 1열에도 곱하고 A의 2행 2열에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요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는 숫자다. 0이라는 실수가 행렬에 뭐가 됐다? 5 실수배가 됐다. 이거 뭐가 될까 이거? 0 행렬이 되는 거다. 0 행렬 숫자 0이 아니고 맞나요? 왜? 모든 성분이 0일 거니까. 자, 여기까지면은 일단 1차적인 개념은 된 것 같고요. 곱셈으로 갈게요. 곱셈. 몇 쪽 펼치냐면은 82쪽 여기 펼쳐봐. 얘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거다. 82번 82쪽이다. 82쪽. 두 번째입니다. 행렬의 계산. 무슨 셈? 곱셈이다. 이번 곱셈은 행렬이 주어지고 행렬이 주어졌을 때 곱하는 거다. 자, 그럼 얘도 혹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까?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 거다. 예를 들어 A 곱하기 B다라는 행렬이 항상 존재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아니야. 그럼 봐봐. 이 A라는 행렬의 크기가 있을까라고. 그럼 M 곱하기 얼마다? N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B다라는 행렬도 우리가 크기가 있을 거다. 근데 걔를 N 곱하기 L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앞에 있는 행렬의 뒤의 열과 이 뒤에 있는 행렬의 뭐? 행의 개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가요. 이 두 개의 결과를 곱했을 때 이 결과의 행렬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겉의 거만 살아남아요. 겉. 뭐지? M 곱하기 L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예요. 내가 연산을 할 때 어떤 자료 해석할 때 얘 정보는 어때? 사라지는 거야. 함수로 치면 이거 아직 안 배웠네. 합성함 수처럼 똑같아. 거쳐서 가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야 돼? 뭔 소리야 근데? 잠시만 이거 내 이거 안 꺼놨어. 여기까지 해야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걸 좀 배운다. 잘 들어봐봐. 첫 번째 2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얘 행렬과 얘 행렬을 곱해서 그럼 결과는 뭐가 될까?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다. 자, 그럼 기억해라. 행 앞에 있는 거는 행, 뒤에 있는 거는 열. 이런 식으로 곱할 거다. 자, 그럼 2 곱하기 1 한번 해보자. 2행 1열이니까 3, 1 이렇게 해볼게. 여기는 1행 한 줄 3개 열이니까 뭐라고 한번 해봐. 3, 4, 5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잘 들어봐봐. 행, 열, 오케이? 행, 열 곱한 거 더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거 곱했어. 얼마야? 굳이? 그럼 몇 행? 1행? 몇 열? 1열. 1행, 1열. 거기 되는 게 결과야. 그럼 1행, 1열 성분에 얼마 적어주면 돼요? 9. 자, 그 다음에 1행 몇 열? 12. 1행 2열에 1행 몇 열? 얼마지? 얼마까지는 되냐? 자, 그럼 2행 1열 3. 2행 2열 1 곱하기 4. 4. 이게 얼마? 5. 이게 되냐? 자, 한 번 더. 적어봐. 이해 안 되면은 물어봐야 돼. 좀 쉽게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행렬을 할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니? 2
곱하기 2 겉만 살아남아. 가운데 있는 부분의 정보는 삭제돼. 맞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1, 2, 3, 4 1, 0, 0, 1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자 간다. 1행 뭐? 1열 잘 들어봐. 그러면 같은 위치에 대응되는 것끼리 뭐한다? 성분 곱해서 더하는 거다. 그럼 1, 1 얼마야? 1 얼마지? 그럼 얼마야? 됐나? 자 그다음 1행 2열 성분을 찾을 거다. 그럼 1행과 2열을 곱하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다. 얼마지? 되고 있냐? 자 2행 1열 곱해가지고 2행 1열 성분으로 적을 거다. 따르고 있지? 그러면 3, 1, 3 0 3이지? 자 그 다음 2행 2열 성분을 찾고 싶다. 그럼 2행과 2열을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됐어요? 잘 보세요. 얘 행렬을 보니까 그대로 나왔네. 근데 곱했잖아 연산. 그럼 이 행렬 뭘까? 아까 걔네들로 치면 항등 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배울 이게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얘도 알아두시고. 이 곱셈 연습만 잘하면 됩니다. 내적 외적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의라고 적을게. 자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 겁니다. 그리고 너네한테 문제 풀릴 겁니다. 먼저. 자 82쪽에 한번 적혀 있는 걸 읽어보자. A, B, C가 아래 합과 곱이 정의되는 행렬이고 K가 실수일 때 1, 2, 3, 4 이렇게 적혀져 있지. 일단 1, A, B와 B, A가 뭐다? 다르다.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 A, B와 B, A가 달라. 자, 이렇게 써볼게. 달라. 그럼 이거 말하는 동치관계가 뭐냐면 이게 말하는 게. 자,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자리를 바꿨는데 그 결과가 뭐하나? 다르다라는 건 뭐가 성립하는가?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성립 안 해. 그러면 파생되는 게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안 돼. 숫자에서 너네가 생각할 때가 숫자의 곱셈에서 내가 자리 바꿈이 된다라는 교환이 됐을 때 뭐 식이나 문자 똑같아. A 플러스 B의 제곱을 했을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는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지거니? 두 번이지. 우리가 1학기 때 썼잖아. 그럼 봐봐. A 해서 A가 두 번이니까 A 뭐라고? A, B니까 플러스 얼마? A, B 플러스 BA 플러스 PB 두 번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동류라고 해서 왜? 교환이 하면 똑같으니까 2AB라고 했지. 이런 게 죄다? 안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는 치수법칙도 쓸 수 있다 없다? 성립을 안 돼. 자 그럼 또 뭐도 안 돼? 아까 했던 곱셈 공식 이런 것들도 적용이 안 돼. 야, 그 치수법칙은 어떤 게 있는데? 야,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대. 두 번 곱하는 거듭제곱이라고 치자. 그럼 수의 관점으로 치면 A 제곱 B 제곱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왜? 야, 위치 A, B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게 맞다고. 왜? 교환이 안 되시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안 돼. 그럼 뭐 한다? 나열 일일이 해야 돼. 이해 되겠나? 자, 그리고 이거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 이게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대구라고 하는 거거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부정하고 자리를 바꿔볼게. 그게 대구야. 근데 생각하지 말고 봐봐. 만약에 치수법칙이랑 행렬에서 치수법칙과 곱셈 공식이 문제에서 공식이 성립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A, B와 BA가 같다. 즉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뭐 어떻게 문제를 좀 낼까? 내가 치수 법칙이랑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된대. 그때 이 부분에 A, B의 어떤 성분의 미지수를 좀 놓겠지. 그 미지수를 뭐하라? 구하라라고 할 때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행렬과 이 행렬이 뭐하니까? 같으면 이 크기와 성분이 정확히 다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분끼리 뭐하다? 같다 하면 식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할 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였다. 자, 두 번째 한번 이야기 이어볼게. 얘도 중요하다. 자, AB 곱하기 행렬이 0행렬이면 무슨 행렬? 0행렬이면 자, 생각해봐봐. 봐봐. A 곱하기 B 행렬이지. 봐봐. 0행렬이지. 결론 A가 0행렬 또는 B가 0행렬. 자, 숫자로 치면 A 곱하기 B 1차가 0이면 어떤 결론 내리냐? 이 1차가 0이거나 이 1차가 0이거나 하는 수 해석하는 거 맞지? 이게 방정식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수에서는 어때? 성립해. 근데 행렬에서는 어때? 절대로 성립 안 해.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A라는 행렬을 마 1, 2, 3, 마 6이라고 놓아볼게. 여기까지. 그럼 B도 조금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귀찮다. 적어볼게. 4, 2, 2를 해볼게. 우리 한번 곱해볼게. 자, 1행 1열 성분 찾고 싶어. 그럼 1행과 1열 성분 곱하면 되지. 얼마야? 자, 1행 2열 성분 보자. 마이너스 2에 2니까 얼마? 얼마? 0. 6, 마류 0. 이렇게 돼. 그럼 봐봐. 곱했더니 0행렬이 됐잖아. A 0행렬이니? B 0행렬이니? 거짓이라고. 그래서 잘 봐라.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행렬에서는 0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0행렬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0인자라는 게 뭐냐면 0이 되는 이 인수들, 성분들 그런 게 존재해. 그래서 숫자처럼 하면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뭐냐면 되게 익숙하게 썼던 것들이 틀어질 때 되게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 이거 수에서의 당연한 것들. 세 번째, 자, A가 0행렬이 아니래. 이고 0행렬이 아니고 AB, AC 행렬이 서로 같대. 결론, 자 그럼 B와 C가 뭐다? 같다. 이거 어때? 수관점에서는 어때? 완전히 맞지. 얘도 거짓이야. 자 그럼 얘는 왜 거짓이냐면 이 교육 과정에 빠졌거든 이게. 근데 이 이유 때문에 알아야 돼. 봐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 이 발레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봐봐. 아까 A라는 행렬이 있다. 곱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아까 1빵 빵1이라고 하는 뭐였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이 나중에 설명 줄 거다. 이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곱셈에 대한 뭐다? 항등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번이라는 거는 A 곱하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니? 항등원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약속이 A의 인버스 역행렬이야 이게. 근데 너네는 안 배워. 근데 얘를 생각을 해봐. 왼쪽에 A의 역행렬을 취해주면 B와 C가 뭐해? 같은 게 맞거든? 그때는 역행렬이 존재할 거야.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B와 C가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볼게. 너네도 예를 적어놓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더라. 1, 마 1, 마 3, 3이야. 그리고 자, B는 1, 2, 3, 4야. 그리고 C는 2, 0, 4, 2다라고 적어볼게. 봐봐. A, B 먼저 구하고 A, C 구해서 같은지 볼 거다. 자 그러면 A, B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면 속은 사라지니까 겉에만 남아 2, 2다. 1, 마 3 얼마? 자 그 다음 요거다. 행열이다. 2, 마 4니까 얼마야? 자 그 다음 행열이다. 그럼 마이너스 3에 9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 요거다. 마이너스 6에 10이면 여기 있지? AC 한다. 요거다. 그럼 2 얼마? 마 4 마이죠? 얘다. 0 마이너스 2죠? 이번에 요거랑 요거다. 마 6 12 뭐야? 6인데?
6이네. 6. 자, 그 다음에 요거다. 6이지. 같지? 지금 A 영행열이 영행열이 아니야? 영행열이 아니지? 그러면은 결론은 B와 C가 같아야 되는데 B와 C가 같아요? 다르지? 왜 그러냐면 이 행렬에 얘 때문에 그래. 거짓 행렬을 발레다 그래. 이 발레가 뭐라고? 역행렬이 존재 안 하는 경우라고 적어놔라. 이 A 인버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에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적어놓고 참고만 해라. A 인버스는 이 AD 마이너스 BC분의 1 실수배 곱하기 이 성분이 바뀌어 DA 마비 마시 이렇게 성분을 바꾸어주고 각각 마이너스 성분을 곱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봐봐. 자 여기 무슨 수가 생겼니? 분수가 생겼다?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있어 없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볼게. AD 얼마야? 3이야. BC 3이야. 빼면 0이니까 역행렬 존재 안 하는 거야. 역행렬만 존재하면 B와 C가 같다라는 전제가 맞아. 근데 역행렬이 존재 안 할 때는 저렇게 발레가 생겨. 두 가지만 더 하면 된다. 자, A의 N이라고 그렇게 얘는 거듭제곱 A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A가 몇 번? 2번 곱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진 겁니까? 3번 곱해진 거고요. 그냥 입맛대로 A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제곱은 A가 몇 번의 행렬이 곱해진 겁니까? n개가 곱해진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돼요? 자 그럼 이런 거 어떨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면 A의 위치 같으니까 m 플러스 n이다. 돼 안 돼? 원래 안 돼. 무슨 법칙 쓰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이 A라는 행렬과 이 A라는 행렬은 어때? 같아. 그러니까 그냥 써도 상관 없어. 다른 행렬이 아니라 자기 행렬이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하나 행렬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mn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얘는. 왜? 그냥 A만 주구장창 곱해질 거 아니야. A의 n번이 곱해진 게 n번. 그럼 곱해지니까 총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하나 더. 단위.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한등원이라고 그랬거든? 한등원이라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A인데 요거 곱하잖아. 근데 얘는 이 2라는 거 단위 행렬이라 그래. 단위 행렬을 뭐라고 적는 거라고? 그럼 일단 2 곱하기 2든 1 곱하기 1이든 3 곱하기 3이든 다 적어볼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볼게요. 아까 거듭제곱이라고 배웠던 거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 A라는 행렬이 딱 보일 때만 가져가. 정사각 행렬에서만 거듭제곱이 존재하는 거다. 직사각 행렬에서는 이 거듭제곱이 되는데 안 된다.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규칙을 찾아서 그냥 개성분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냥 계속 곱해보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다. 자 볼게. 단위 행렬이라는 거 1 곱하기 1이라면 성분이 몇 개? 하나야. 자 그럼 얘는 단위 행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A, I, J라는 성분이 있겠지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I와 J가 만약에 같잖아? 같거나 I와 J가 같지 않거나 두 가지로 나누면 같으면 1, 다르면 0이다. 이렇게 되는 성분이 뭐다? 단위 행렬이야. 그럼 봐봐. 이 1 곱하기 1이라는 건 성분이 하나지. 그럼 1행 1의 성분밖에 없지. 그럼 얘 뭘까? 그냥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면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1, 1, 빵, 빵 이렇게. 대각 1행 1, 2행 2열 알겠냐? 같으면 1, 다르면 0 됐어요? 3 곱하기 3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나머지는 0, 0, 0, 0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단위 행렬 됐어? 근데 3 곱하기 3까지 안 나오고 보통 2 곱하기 2만 쓰는 거다. 자,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이 A라는 행렬을 아무거나 임의로 잡고 이 단위 행렬 얘랑 곱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되는 이거? A야. 알겠어요? 그럼 자리를 바꿔도 뭘까요? A야. 그럼 뭐가 성립했어? 교환. 다시 아까 교환은 성립 안 하는 거라 했다.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할 때 이 곱셈 공식 성립 안 하잖아. 거꾸로 이게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제 뭐 써도 돼?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곱셈 공식이나 치수 법칙 써도 상관 없다. 요거 정도만 알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10분 쉬세요. 하나만 할게 그러면. 미안하다. 자, 또 한번 물어볼게. 이 제곱은 거듭 제곱이었으니까 이 2다라는 것도 정사각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돼. 아까 했던 거 그냥 누적할게. 그럼 2가 두 번 곱해지면은 2 곱하기 2잖아. 그럼 이거 뭐가 될까? 어떤 행렬 하나가 오든 항등이니까 뭐가 돼? 자기 자신. 그러면 쭉 가가지고 2의 n제곱을 하더라도 얼마야? 2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A라는 행렬과 E라는 행렬에 서로 다른 행렬 A와 E가 존재했다? 그럼 우리가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라면 봐봐. A 플러스 E와 A 플러스 E 곱셈 법칙을 쓸 때 분배 법칙은 쓰되 분배 법칙은 적용이 되되 순서는 지켜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해볼게. A 플러스 B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으면 순서가 중요하대. A, A지. 그럼 A 뭐?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제곱, 거듭 제곱 적을 수 있다. 그 다음 A, B지. 그러니까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A.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B, A지.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뭐라고? B, A. 이런 분배만 지켜지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제 논리라면 A 제곱 A 곱하기 2 곱하기 A E 두 번.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A나 2A나 교환은 단위 행렬에서는 뭐한다? 성립하지. 결과 어차피 A니까 그러면 뭐야? 2A 두 개 있다라는 소리지. 무슨 배? 실수 배. 여기까지 돼요. 2는 항상 거듭 제곱이 뭐가 오더라고 얘. 그래서 이걸 거쳤잖아. 근데 앞으로는 얘 보잖아. 그냥 뭐처럼 하면 돼? 앞에 거 제곱해, 뒤에 거 제곱해, 2, 곱하면 이 항등이니까 자기 행렬에서 몇 배? 2배 실수배 하면 돼. 이렇게 하라. 알아들어요? 10분 쉬세요.